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뉴스 중에 하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간 그런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홍기원, 홍성국 중국에 갔다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베이징에서 특파원들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홍익표 중국 당국과 싱크탱크 측은 한미동맹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더라도 한중관계를 배려하고 관계를 증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한국 측에 선의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 홍기원 의원 한중 관계의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한국 측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또 이제 그 사람들 말고 별도로 간 사람들이 있죠.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7명. 중국 외교부 사람들도 만나고 전인대 관계자도 만나고 티베트에 가서 뭐 국제 박람회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박정 의원이 이랬네요. 이럴 때일수록 외교 활동을 더 해야 한다.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을 중국에서 댄다는데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 돈을 받아서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싱하이밍 대사의 이 문제적 발언으로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예정돼 있던 중국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취소하는 게 나는 정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 필요하면은 이 중국 쪽에 전인대 사람들을 서울로 부르면 되지요. 와라. 우리가 돈 댈게 와라. 차라리. 그리고 중국을 만나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뭐 전인대 사람이든 외교부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해야 될 얘기가 북핵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탄도미사일 2발 쐈잖아요.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정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 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김정은의 핵 도발을 말릴 수 있다. 멈추게 할 수 있다. 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다. 그게 시진핑이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존 볼턴이 한 얘기입니다.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민주당 대거 지금 거의 10몇 명 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 핵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지금 실질적으로 김정은에게 핵 도발 못하게, 핵 실험 못하게, 탄도미사일 도발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게 맞냐? 하고 있기는 하냐? 외교부는 입장 밝혀라. 전인대 입장 밝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한중 관계에서. 물론 우리 기업들,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 그 얘기도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중 관계 중요하죠. 네. 이렇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신중해야죠. 그러나 우리 원칙은 분명하게 되풀이해서 밝혀야 된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그거 중에 첫 번째 아젠다, 북핵 문제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7명 문화 교류에 집중한다. 중국에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7명 민주당 의원이 만난 사람들이 한방명 차하월 학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한방명, 그 중국 발음으로는 한방민, 싱하이밍 할 때 그 밍, 한방밍입니다. 이 사람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 차관급입니다. 그러면 차얼 학회라는 데는 어떤 데냐? 차얼 학회. 중국에는요, 대외 선전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외 선전기구 하나는 공자학원. 요전에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자학원들이 전부 다 비밀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뭐 중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공자학원. 그 다음에 차얼 학회. 공자학원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의 통일전술 전략에 의거한 선전기구 역할을 하는 데고, 차얼 학회는 엘리트, 뭐 지식인들, 교수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작을 하는 그 두 곳이다. 근데 그 사람들 만났다는 겁니다. 중국이 비용을 댔다는데 이 부분은 뭐 민주당도 지금 부인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하물며 비행기 값 대고 호텔비 대고 밥값 다 대고 공짜겠습니까 그게? 조국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 나온 지 한 1년쯤 됐습니다. 그대가 조국. 근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대가 조국이라는 조국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박스 오피스, 관객이 얼마나 들었다, 이게 박스 오피스잖아요. 이게 조작됐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여기 압수수색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슈어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롯데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3곳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네로라 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하고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대가 조국 이 영화 박스오피스 조작했다. 참, 그 출판사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보문고에 가서 사재기 많이 했거든요. 출판사 직원 보내가지고 10권씩 30권씩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갑자기 잘 보이지도 않던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뭐 1등, 2등으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일반 독자들은 야, 이 책이 얼마나 좋으면 또 종합 베스트 1등을 해서 사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사재기, 그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박스오피스를 조작을 한다는 얘기. 영화 팬들이 보면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는 설마 이걸 거짓말을 하겠어? 해서 크게 신뢰를 해야 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작됐다고? 특히 조국,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저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더더욱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매진이 됐다. 티켓이 다 팔렸다 했는데 그 다 팔렸다는 시간대가 새벽 4시. 새벽 4시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상영을 할 때는 있습니다. 거의 뭐 한 2시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부터 왜 그 영화 팬들을 위한
특히 젊은 영화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이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화를 2편을 연달아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것 하나도 없이 새벽 4시에 눈 뜨고 나와서 영화 보라고? 한국 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뭐 4강 지금 뭐 축구 경기 하니 새벽 4시에 와서 아이고. 신촌에 있는 메가박스였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지금 여의도에서는 또 조국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을 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황현선, 윤재관, 박성오 이 사람들이 조국 패밀리 3인방으로 불린다는데요. 비명계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조국이 개파를 만드는 것 아니야?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